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마당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을 선택할 때부터 올림픽대로로 갈까 강변북로로 갈까, 강변북로로 접어들면 올림픽대로가 뚫리는 것 같고 이 길만 막히는 것 같고요. 또 1차로를 달리다 보면 2차로가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차로를 바꾸면 4차선이 다시 뚫리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적이 많으실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는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투자를 어렵게 뭔가 좀 목돈이라도 마련해 볼까 어렵게 결정해서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보면 다른 종목이 오르는 것 같고, 이래서 또 바꿔 타다 보면 그게 또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이런 심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실패 요인을 알아야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송동근 전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저희 집이고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먼저 앉으시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늘 고객을 맞이하던 입장이라 저더러 먼저 앉으라고 이렇게 또 신호를 주셨네요. 제 직업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고객들 만나서 많은 상담도 하시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실 텐데, 주로 그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투자 성공 법칙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실패 요인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실 뭐 투자를 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또 실패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요인을 알면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발상이라고 하죠. 그래야 오히려 나아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어제는 조금 종합주가지수가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요새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 약간 조금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주식 투자를 두고 좀 망설인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이전에 그 투자자의 심리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심리가 중요한가요? 많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좋은 정보 하나, 좋은 시장 전망 하나를 아시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제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내가 그 바탕에 이제 그런 정보나 시장 전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심리가 바탕이 없으면 뭐 반짝 성공으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심리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내가 샀을 때 다른 사람이 팔았을 때 어떻게 될 건지,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 아시면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준 높은 강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풀리고 아주 좋은 아침이죠? 식사 많이 하셨어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재테크 잘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뵈면요, 대부분 투자를 하실 때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부가 같이 투자를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연구하시고 또 상의하시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시니까 또 사이도 좋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투자가 좀 잘못되는 경우 있죠. 뭐 어디 떴다방 같은 데 가서 딱지 샀다가 돈 날리고, 뭐 상장되지도 않는 벤처기업 샀다가 돈 날리고, 이런 투자 판단은 대부분 부부 중에 한 분이 독단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댁의 남편이 재테크를 혼자 결정하시면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합시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제가 또 괜히 이 말씀 드렸다고 오늘 또 댁에 가셔서 부부싸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자하실 때 보면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조금 더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실 테니까 정보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시고요. 전 조금 비합리적인 대답을 해볼까요?
남자들 옆에는요 조언을 해줄 부인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언을 해주시려면 많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그 재테크라는 게, 전 재테크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그냥 씁시다. 재테크라는 게 이 그 여러분들 관심 많은 다이어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비용이 80만 원 내면요 8kg를 빼준대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kg죠.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싼. 예, 비싼 건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돈을 돌려준대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돈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얼마 돌려받았냐 물어봤거든요. 160만 원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제 생각, 80만 원 벌었네. 한 번 더 가지.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또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식사 습관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지는지 아실까요? 그걸 굳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먹는 걸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예. 그거는 약간 핑계성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은 음식을 드실 때요. 음식을 막 드시다가 중간에 정신을 잃는답니다. 기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막 정신없이 먹죠. 그러다가 이제 식사 다 하고 나면 그때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좀 있으시죠? 그죠? 뵈니까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맨 앞줄엔 없어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중간에 정신을 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때 팔아야 되는데 더 샀지? 그때는 내가 샀어야 되는데 왜 안 샀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당시는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조금 줄이세요. 조금 이제는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잘 들리지가 않죠. 오늘 주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생물의 이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이제 이 지구상에 수십만 년 살았지 않습니까? 수십만 년 사는 동안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온 시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온 거니까 서유럽 같으면 한 400년, 우리나라는 글쎄 일제시대 6.25 지난 다음부터 우리 모두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년 중에 불과 200~300년, 300~400년이니까 아직 우리의 그 지능이 똑똑은 하지만 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바탕은 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또 이 비만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 원시인들은 비만이 없었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먹을 게 많지 않았대요. 먹을 게 많지 않아서 일단 보이면 다 먹는 겁니다. 왜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또 딱히 보관할 방법도 없거든요. 근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은 집집마다 다 냉장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동네 어귀에 슈퍼 있죠. 거기 가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음식이 딱 있으면 일단 다 먹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일종의 우리 현대인의 지능이 여기 있으면 원시 본능은 이 뒤에 있는 거죠. 원시 본능은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세미나를 하면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도 저 전문의 딱 한 종목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냉장고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예. 사실 이게 이 원시 본능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좀 투자의 마인드, 멘탈, 심리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증권회사 이제 다닌 지 꽤 됐는데 신입사원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때니까 어렸죠. 하루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고객이 오시더니 그때 손해를 좀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야, 뭐 이상한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손해 보이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주식은 좋은데 시장이 갑자기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이분이 손해를 많이 봐놓으니까 막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 야, 지점장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 열심히 이제 또 설명드리고 뭐 커피도 타드리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화가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요, 옆에 저희 회사 주주총회 선물로 나온 우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딱 한 개씩 나눠드린 건데 제가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한 개 더 줘 그러더라고요. 한 개 더 드렸어요. 근데 손해도 보셨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개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3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3개나 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근데 그 다른 손님들은 전부 한 개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이 오셔서 아니 그 어떻게 3개씩이나 받고 VIP신가 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허허 하시더니 지점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어린 마음에 아니 돈은 3천만 원 손해 보시고 우산 세자를 받았다고 웃으시면서 난 게 의아하더라고요.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이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루는 또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여자 고객이었는데 이제 되게 찾아뵙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때 나온 사은품은 조금 비싼 거였습니다. 뭐냐면 후라이팬이었어요. 후라이팬 이제 2개를 딱 들고서 이제 그 댁에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후라이팬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투자자의 심리 이런 거를 모아서 제가 얼마 전에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아마 맺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제가 투자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나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호랑이는 단독 생활하는 동물입니까? 무리 생활하는 동물입니까? 단독 생활이죠. 늑대는요? 예. 사람은요? 무리 생활이죠. 맞습니다. 무리 생활하는데 이 무리 생활하는 동물은요. 남들이 밥 먹으면 나도 밥 먹어야 돼요. 남들이 자면 나도 자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나 혼자만 하면 저는 왕따가 됩니다. 그죠? 호랑이 세계에서 왕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혼자 다니는데 뭐 내가 나를 왕따시킬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의 그 본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금융기관 가서 투자하려고 이제 그 상담을 하면요, 보통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시장이 쭉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연 단순 평균으로 한 14%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서 올랐죠. 그리고 복리로 해도 한 11%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금 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대략 한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괜찮죠, 그죠? 연 12%라 그러면 월 1부고 이번 달에 샀다 다음 달에 팔면 1부 벌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편하게 올려주지 않는 거죠, 그죠? 대부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산을 그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희비 쌍곡선이 나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오를 때는 몇 년간 이렇게 좀 오르기도 하고요, 떨어질 때는 또 몇 년간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조정기에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죠, 그죠? 투자 많이 하시죠? 많이 하세요? 제가 알기엔 절대로 안 하세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식 사시라 해도 절대로 안 사세요. 어떤 분은 야, 우리 집 가훈이 주식 투자 금지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조금 올라서 우리 몸으로 치면 무릎에서 허리 정도 오르면 주위에서 투자해서 돈을 조금 벌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나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큰 돈은 아니고요, 뭐 1, 2천만 원, 2천만 원에 칩시다. 2천만 원을 여기 이제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주식 시장이 좋으면요, 사실 웬만한 주식 다 오릅니다. 왜 오르는지 모르게 그냥 다 오릅니다. 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요. 그러면 한 1년 지나니까 이게 4천만 원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도 벌 수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주식 시장이 좋을래나 보다. 그러면 돈 좀 더 늘려야지 해가지고 전세 자금을 빼오는 겁니다. 6천만 원 빼오죠. 그럼 여기 4천만 원하고 6천만 원 더하면 여기서 이제 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이 한번 떨어지면 최소한 대세가 하락하면 보통 최소 30%?
많으면 6, 70%까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한 반토막은 났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손해 나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벌 때는 2천, 손해 날 때는 5천 이렇게 보통 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좀 많이 사시고 이때 좀 파시면 좋은데 꼭 이쪽 어깨 넘어서부터 쭉 들어오셨다가 이 바닥에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파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금융기관 다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이 기계공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과였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주로 이 주식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뭐 공장장, 뭐 공대 교수, 치과 의사, 뭐 건축 설계사 이런 친구들이 뭐 자기 분야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할지 몰라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평소에 만나면 야, 왜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냐? 그냥 가만히 냅두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이제 모임에 이제 연말 송년회 이럴 때는 만납니다. 만나면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 어서 들은 거예요. 신문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평소엔 관심이 없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을 때죠. 저한테 와서 야, 너 월급은 나오냐? 너 괜찮냐? 이거 저 걱정을 했어요. 그때는 주식을 무조건 사도 되는 게 제 경험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조금 오르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조금 더 오르면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떤 한 친구가 이제 방석을 밀고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사실 3년 전에 여기에 뭐 S모 중공업 샀다가 물렸는데 마음고생 무지하게 했어. 주가라면 지긋지긋한데 이게 지금 거의 본전 왔네. 이거 이제 팔고 그만둘까? 나 이제 주식이라면 나 진짜 치를 떨어. 이때도 계속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은 전 고점을 돌파하면 한동안 좀 더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한 가슴에서 어깨 정도, 한 이 정도면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너도 나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 딱 가면 갑자기 저희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네. 이제 그쪽 계통인 애들이 이제 저밖에 친구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글쎄 뭐 저도 잘 알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갑자기 애들이 저쪽에 있는 지방 방송 다 끄게 하고요. 이제부터 막 이게 종이를 꺼내서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거의 막년회가 아니고 막년회가 이제 투자 세미나가 되는 거죠. 막 물어봐요. 그러면 뭐 저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모임 끝나고 오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옵니다. 내가 가진 주식하고 펀드가 이건데 너의 의견을 줘. 그럼 제가 또 답변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모임 끝나고 딱 나오면서 집에 가는데 야 그러지 말고 딱 한 종목만 가르쳐 줘. 글쎄 난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회사에 그 애널리스트가 그러는데 그 조선업종 배 만드는 회사 주식이 좋다고 그러더라. 그거 한번 사봐. 그래서 전 갔어요. 한 달쯤 있다가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왜 내가 산 조선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뭐 갖고 있어? 디지털 조선 갖고 있어.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워낙 무식하니까 그걸 산 거예요. 이제 이런 일도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상당히 이과를 전공한 친구들은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은 이제 가슴에서 어깨부터 상투권이 머리까지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해박해서 도저히 뭐 경영이나 경제를 공부한 친구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식이 쌓입니다. 그 친구들이 사실 여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송년회 딱 가면 이 친구들이 막 이제 그동안에 쌓인 내공으로 막 대화를 나눈 거예요. 뭐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은 뭐고, 인도 주식시장의 좋은 주식은 뭐고, 뭐 대체 에너지론 뭐가 좋고. 그럼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간섭하려고 하면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더 몰라요. 그래서 절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 친구들 막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는 제가 투자해야 될 주식이나 펀드를 이 친구들이 저한테 거꾸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딱 하면서 이 인간들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주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제 주위 분들, 고객분들 다 좀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도 이제 좀 펀드 투자는 하니까 줄이죠. 이런 일이 이렇게 좀 과열되는 일이 재작년 송년회 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 송년회 때는 어땠을까요? 저를 많이 걱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 좀 좋았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잘 맞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도 이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이걸 그 사람은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장 전망은 다 틀리는데 꼭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가 인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줄여야 되더라. 자기가 인기가 너무 없을 땐 그때는 계속 사서 재워놔야 되더라. 그것만은 확실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단체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흐름이 되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한 말씀인데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전부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투자해 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주식 가격 올립니까? 그죠? 우리가 다 들어와서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새로 들어온 돈이 없으면 올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80년대에는 주식 객장에 악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기 여분 아줌마가 나타나면 이제 조정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아기 여분 젊은 아줌마가 남편이 젊어서 돈도 없는데 이제 주식시장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제일 막차로 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0명이 있는데 100번째 사람이 왔다는 건 99명이 이미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왔으면 이제 누가 올려줍니까? 좀 안타깝죠. 재작년 여름에도 중국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그 절의 스님이 증권회사에 나타나서 계좌를 텄어요. 그 사진이 이제 토픽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퍼졌죠. 근데 그분은 이제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거의 상투권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이런 이 인간 지표라 그럴까? 이런 현상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결론은 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돈이 없더란 얘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돈이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고 뭐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셔야죠. 이 투자는 사람 많은 데 가면요 거의 끝물입니다. 그죠? 어깨 정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 나가셔야 되는데 뭐 전부 다 투자를 하니까 나도 편안하게 생각하는 무리 생활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중에 투자하시는 분 보면요. 나는 그래도 투자 절대로 안 해요. 나는 예금만 할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계속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신용도가 좀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대학교 갓 졸업한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하는 이제 헝그리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또 연체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다지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주택 시장이 뭐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렇게 올랐죠. 이 정도 오른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요즘 주택 사면 무조건 연 20-30% 오르는데 무조건 저희가 돈 빌려 드릴 테니까 사세요. 그래요? 난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요, 이때까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한번 사시면 저희가 90% 대줄게요. 사세요. 10%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샀죠. 사는데 지금 아파트 그 주택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평소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꼭 끝물에 나타나세요. 돈이 있고 주택이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집도 있었고요. 중간에 좀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식도 샀고요. 또 상투권에서 또 뭐 별장도 하나 샀고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손해를 났다 하더라도 이게 번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관심이 없고 이런 분들은 꼭 여기에 달랑 사가지고 손해를 보셔가지고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뭐 부동산, 뭐 주식하면 안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있던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있었어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막 꽹가리에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냥 마이크 스피커로 떠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회의를 하려고 하면요, 막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테이프 틀었어요, 스피커로. 근데 더 짜증 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덧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노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그 무리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전부 남의 그 노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군중 심리를 아시는 방법은 특히 이제 주부분들은 친구들 많으시죠. 이제 모임 많이 가시면 계속 모임 갈 때마다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운을 띄워보세요. 요즘 너희 동네 부동산은 어떠니? 뭐 주식은 어떠니? 펀드는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관심 없고 야, 그 얘기는 하지도 마. 이러면 그때는 조금 투자를 조금 한꺼번에 왕창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투자를 좀 늘리셔야 되고요. 열에 10사람 모여가지고 뭐 어디가 좋대더라, 어느 금융기관이 좋대더라, 뭐 어떤 주식이 좋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글쎄 그때는 이제 빨간불을 켜졌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는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몇 달 사이에 변하진 않아요. 이게 몇 년 흐름으로 갈 때 이 흐름만 큰 흐름만 잘 타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내가 팔면 하필 그때부터 오르죠? 굉장히 열받는 거죠. 저 이금희 아나운서님 네? 저 번지 점프 안 해보셨죠? 어우, 저 겁이 많아서. 예. 저도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번지 점프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올라가면 인간의 그 감정 중에요. 희노애락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공포의 감정을 느끼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사고가 마비되는 때가 공포를 느낄 때랍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갈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이런 공포를 어떤 때 느끼냐면 그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옛날 옛적에 사는 어떤 젊은이였어요. 낮에 이웃마을에 갔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제 저희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숲길로 걸어왔죠. 그리고 걸어가는데 저쪽 한 20-30m 앞에 숲에서 뭐가 큰 물체가 팍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순간 달빛에 두 눈을 번쩍하는 걸 봤어요. 뭐예요? 아까 나왔는데 네, 출연했는데 늑대나 호랑이입니다. 예. 그죠? 호랑이다 생각을 하면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호랑이는 아직 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 막 뭐 불이 나게 도망가다가 막 돌부리에 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피투성이도 되고 그래도 아무튼 살아남으려고 도망왔어요. 마을에 와가지고 야, 우리 마을에도 호랑이로부터 안전하진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 게 호랑이입니까? 호랑이일 수도 있어요. 호랑이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안 봤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가까이 가서 네가 호랑이면 내가 도망가고 호랑이가 아니고 노루 같은 거면 나 안 도망가. 내가 왜 귀찮게 도망가. 이럴 사람 없어요. 뭐든지 불분명한 뭔가를 보면 최악을 가정을 하는 게 내가 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두뇌는 원시 두뇌는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긴가민가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옛날 그 옛적에는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일생 몇 번 없었어요. 산도적을 마주쳤다든가 진짜 호랑이를 봤다든가 뭐 역병이 돌았다든가 이런 거는 평생 한 몇 번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현대인은 어때요? 현대인은 뭐 엄청난 많은 이 두려움이나 불확실한 뉴스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보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인터넷, TV도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네. TV 뉴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듣는 이 아직 원시 본능을 가진 현대인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9.11 테러 나면요 전 세계 대도시마다 다 테러가 날 거로 생각해서 비행기 여행 안 가죠. 광우병 나면 또 뭐 안 먹죠. 뭐 주류독감 뭐 안 먹죠. 뭐 IMF 되면 최악을 가정하죠. 작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하니까 모두 다 최악을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뿐만 아니라 뭐 요즘 뭐 신종 플루 좀 걱정은 됩니다만 이제 이런 거가 대부분 예전에는 진짜 그게 사실로 다가오는 공포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99번은 가짜다. 뭐 북한 핵 실험 우리랑 별 상관은 그다지 없었어요. 근데 한 3-4개월 전에 실험할 때 그날 주가가 100포인트 팍 빠졌다 올라왔어요. 9.11 테러 때는 2박 3일 동안 하한가 쳤어요. 근데 9.11 테러 나고 그 연이은 테러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 됐죠. 이제 이런 거를 아시면 사람들이 언제 놀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때 따라서 같이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러면 이제 대책 안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 이 신종플루가 사실 그 4-5개월 전에 처음 이제 SI다 이렇게 나올 때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공포심은 덜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걸리시고 하니까 그런데
뭐 신종 플루 걸렸다가 나은 사람 이제 수기 보니까 많이 심각하진 않은 걸 우리 좀 느끼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한 5개월 전에 신종 플루가 막 얘기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실체를 아니까 이게 호랑이는 아닌데 글쎄 살쾡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가 조치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 2~5달 전에 감기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종 플루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런데 감기 걸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전 한 10시 정도 이때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는데 감기 처음 걸리면 재채기 많이 나온 날 있죠. 재채기 많이 나온 날 전 뭐 별 의식도 없고 기분도 약간 몽롱하니까 재채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신문 보고 있으니까 그냥 했죠. 그러다가 신문 딱 적고 나니까 딱 보니까 제가 탄 객차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제가 깜빡 졸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객차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객차에 있는 아줌마가 막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되게 섭섭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과잉으로 이제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놀라는 이 두려움은 대부분 과잉이에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다가 아, 위기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디 뭐 아파트에 급매물이 나올 때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폭락한다든가 경제 전망이 최악으로 갈 때 그때 조금 숨겨놓던 예금했던 돈을 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나중에 그 아기 여분 아줌마도 나타나고 중국 절의 스님도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꼭 나타납니다. 꼭 나타나요. 한번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요. 동물의 왕국 보면 들의 들소들 있죠. 뭐 영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딱 보이면요. 바로 뜁니다. 확인하기 전에 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영양들은 뭐 그게 사자인지 치타인지 하이에나인지 상관 안 하고 일단 뛰고 보는 거죠. 근데 사자는 이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절대로 안 도망가요. 딱 일어나서 뭐 잡아먹을 게 있는가 그래서 싹 가서 봅니다. 보다가 코끼리가 걸어오면 에이 그러면서 쓱 비켜주죠. 우리는 이렇게 사자 마인드를 가져야지 이 원시 본능을 없앨 수 있지. 계속 영양같이 무조건 도망가면요 절대로 돈 못 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시 본능의 DNA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인간의 DNA를 1%만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바이오테크에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 전무님 저 인간 DNA를 1% 바꾸면요. 그래서 예, 1% 바꾸면 인간이 오랑우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0.01%만 바꾸고있어요. 그래서 이 타인들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심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놀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착성을 유지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번 것을 못 지키죠?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절대로 안 하세요. 왜 절대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 두 질문에 비해서는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세요. 나는 한때 벌었고 손해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데 저는 대부분 손해보시는 분들이 한때는 버셨어요. 그걸 지키지 못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요. 풍선을 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불죠? 이익이 났죠? 그럼 조금 더 불고 싶어요. 조금 더 불고 조금 더 불다 나중에 이만큼 되면 그만 불면 좋은데 조금 더 불다 빵 터져버리면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법으로 풍선을 적당히만 매년 적당히만 부시면 여러분들 계속 좋으실 수 있는데 끝까지 불다 뻥 터트리면 그때부터는 또 한 몇 년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되죠. 비유는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뭐 20대 젊은이가 물어보면 저는 돈 몇 억만 벌면 다 그만두고요 집사람하고 조그만 무슨 샵 할래요. 전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조그만 사업 요거 하나만 하면 더 이상 안 하고 이 사업을 잘 꾸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거로 끝납니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사업을 하나 잘해서 코스닥에 상장시켰는데 이 친구의 꿈은 100대 재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예전엔 좀 여유 있게 살았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일해요.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인간 좀 그렇게 되죠.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그 경제 법칙 중에 좀 복잡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떡이 이렇게 있으면 떡을 하나 먹으면 첫 번째 먹을 때 제일 맛있죠. 그 다음부터 먹으면 맛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사실 떡을 먹을 때 떡을 먹는 게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만족도는 일로 가는 거죠. 근데 떡을 먹을수록 만족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한 개 먹으면 좋고 10개 먹으면 더 좋고 100개 먹으면 더 좋은데 사람 배가 그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맛있죠. 첫 번째 맛있고 그러다가 한 대여섯 개 먹으면 배가 좀 차는데 조금 들어눕다가 10개 먹으면 이제 됐어. 이제 는 그만 먹을래. 그래도 먹어 막 하면 나중에는 떡 맛이 어떻게 되죠? 떡 맛이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만족도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돈도 좀 비슷해요. 돈도 처음에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벌면 일로 이제 돈을 버는데 만족도는 일로 가겠죠. 위로 가겠죠. 이 만족도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갈 것 같죠. 그죠? 근데 비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벌 때는 제가 20대 중반의 젊은이인데 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기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만큼 기분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3, 4천 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돈을 조금 더 벌면 그만한 만족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벌 때는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그다음부터 이게 눕죠. 눕는데 돈은 아무리 벌어도 죽을 맛이 되진 않아요. 아, 나 돈 너무 벌어서 죽을 맛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데 자꾸 눕죠. 누우니까 처음에 돈을 벌 때 이 기분을 이만큼 느끼려면 이만한 기분을 느끼려면 돈을 이만큼 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 벌고 느끼던 기쁨은 그 다음에는 한 1,400, 500 벌어야 돼요. 그럼 이제 2,500 벌었죠. 2,500을 벌 때 기분을 느끼려면 4, 5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벌면 벌수록 이렇게 내가 그 만족시켜야 될 기대치가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벌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뭐 다 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보시면 처음에 벌 때는 좋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돈을 버시다가 벌면 벌수록 이제 욕심이 커지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잘 안 벌리니까 무리하게 베팅도 하고요. 위험한 거래도 하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풍선을 터트리는 거죠. 제가 그 요즘 젊은이들이 자전거 많이 타죠. 그죠? 자전거 많이 타는데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데 멀리 일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한 30km 정도를 이제 고글 끼고 헬멧 쓰고 양복을 뒤에 세게 다 메고 딱 30km 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본부장님, 저 김 과장이 탄 자전거가요 200만 원짜리 자전거랍니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김 과장을 만났어요. 당신이 탄 자전거가 좋은 거라며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유 본부장님 이번에 개비했어요. 5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가 있어? 아 이거 중고 산 거예요. 새 거로 사면 1,200만 원이야. 아니 1,200만 원짜리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 처음엔 자전거 얼마짜리 샀어? 그러니까 저 처음에 12만 원짜리 샀다가 그 다음에는 30만 원 취미가 될 것 같아서 7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500만 원 이번에 돈 좀 모으면 1,200만 원짜리 새 거로 사려고요. 인간의 만족도는 그렇게 가야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고수부지에서. 제 자전거 얼마냐고요? 인터넷으로 8만 원 주거든요.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전거를 쭉 타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1년에 여자분들이 자전거를 쭉 타고 가시면서 그런데 이 곡을 끼고 헬멧 쓰고 복장 제대로 하고 딱 가시는데 저도 아저씨지만 다리 힘은 되니까 한번 슬슬 쫓아가 봤어요. 처음에는 만만했는데 가면 갈수록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자전거가 있는 거구나. 근데 나도 좋은 거 사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맞은편에서 똑같은 복장, 곡을 끼고 헬멧 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착 오면서 서로 인사를 착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한 2, 3년 탔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사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답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주 김 과장 불렀어요. 내가 인사하니까 나한테 답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김 과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본부장님 복장도 불량하고요. 자전거도 싸구려잖아요. 명품족은 명품을 알아본대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제 자전거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멧을 사러 자전거 용품에 갔어요. 가니까 웃기는 게 헬멧도 12,000원짜리가 있고요. 3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는 총각한테 이게 저 어느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저 아저씨 자전거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8만 원짜리 게. 그러니까 저한테 12,000원짜리 딱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나마 머리가 커가지고 안 맞아서 못 샀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이런 그 심리죠.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보시면요, 사실 우리의 만족도는 아까 그림 그렸듯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조금씩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욕심을 계속 부리게 돼 있는데 이 욕심은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 뭐 독일 저 유명한 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너무 베팅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그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이금희 아나운서님한테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제가 새로 나온 신권 신사입니다. 5만 원짜리 이거 보셨어요? 예. 근데 이 돈이 요즘 돈 많으신 분들만 다 끌어모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님께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아 정말요? 예, 예. 처음이에요. 네.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 기분 좋으시죠? 네. 네, 제가 다시 뺏었어요. 기분 어떠세요? 진짜 맘 상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님은 지금 사실 본전이시거든요. 아, 네. 본전인데 기분이 나쁜 게 남으셨어요. 네, 갑자기 인상이 막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실없는 양반 왜 돈 줬다 뺏어? 네네. 근데 기분 나쁘긴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괜히 드렸다가 나한테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가지고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돈이 들어올 때의 기분이 플러스 1. 같은 금액이 나갈 때의 기분 좋은 거는 이제 기분 좋은 거죠. 마이너스 2.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죠? 2배예요. 그런 거 처음 아셨죠? 네. 그러니까 돈이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대여 번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석 같은 명절에 오랜만에 이제 그 친척들 모여서 뭐 합니까? 공부합니까? 독서합니까? 그죠? 고습시죠? 치면 처음에는 친선 경기 이제 그 점 100 칩니다. 그래서 막 치면 잔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야 엎어 이제부터 점천이야. 점천 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주식을 10,000원 주고 어떤 고객한테 사드렸어요. 이게 10,000원입니다. 1만 원. 이 주식이 12,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이제 10,000원 다시 왔어요. 이분한테 기분 어떠세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에이 바보짓 했어 말이야.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또 사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샀으면 엄청 이익을 냈을 텐데 왜? 에이 바보짓 했어.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기분은 어떠냐면 여기서 기분 좋은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기분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그때는 한 방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한 방이 그때 나오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서 또 풍선을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돈이 잘 안 벌리면요, 또 조급해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중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데 그분 얘기가 중국 사람은 만만디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중국 가도요,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커피 자판기에 돈 넣고 그 뜨거운 물 나온 종이컵에 손대고 있어 무조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저씨들은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지퍼를 다 안 잠그고 나오지 올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차피 투자는요, 우리가 옛날 원시 본능은 원시인들은 수명이 20살을 안 넘었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30, 40년 됐어도 그 이전에는 20살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많이 볼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20, 30대는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해야 되는 게 투자인데 지금 한 종목 올해 한 번 수익 낸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 탄탄한 이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되죠. 이제 장기를 보신다면 이렇게 그 조급하게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분 이제 그 보통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 몇 살에 몇 억 벌었다. 뭐 몇 백만 원 가지고 몇백억 만들었다.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적으로 생존 편의라 그럽니다. 뭐냐면 잘 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이전에 투자 잘못돼 가지고 확 안 좋은 사례는 하나도 이제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면서 우리가 계속 높이 보는 겁니다. 베팅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부는 이유가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지만 개별 개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래요. 근데 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면 내 개별 개체가 안 살아남으면 우리 무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 보시면 여러분 뭐 바람 피고 많이 하면 이제 뭐 남이 바람 피면 뭐 불륜이고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 뭐 그러죠. 이거를 대입해 봤어요. 투자하고 투기. 제가 투자하면 투자. 남이 투자하면 투기. 그래서 보세요. 무슨 고위 관료들 청문회 하면 엄한데 나대지 100평 사면 그거 투기입니다. 제가 고급 정보 가지고 거기 가서 땅 사면 재테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오면서도 운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이유 없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바보같이. 그럼 앞에 운전사는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늦게 가고 있으니까 제 뒤에 있는 차가 빵빵 거려니 갑자기 저를 추월하는 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뭐죠? 미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운전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제 나이 평균 내 또래의 사람의 운전 실력보다 제가 운전을 조금 잘한다. 내지는 평균보다 내가 운전을 조금 못한다 생각하신 분. 혹시 내가 평균보다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운전 면허증 없으신 분 빼고요. 두 분이죠. 지금 여기 한 30분 계신데 두 분만 손 드셨어요. 그럼 오늘 입장하실 때 운전 실력 테스트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 자기는 뭐를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내가 평균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젊은이 이걸 받아보니까 한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나는 좀 기분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아침에 딱 올 때도 저희 집사람이 문자로 화이팅! 자기 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거나 인생을 살 때 이런 자기 과신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또 운동 경기 하는데 막 의기양양하면 상대편은 제가 거짓으로 의기양양하는 거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실력을 100% 발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좋은데 투자할 때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때때로 미친다는 얘기죠. 증권회사에 처음 이제 투자를 하려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내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조금 배워가면서 할 테니까 좀 가르쳐주면서 좀 같이 합시다. 아주 겸손하게 시작하세요. 돈도 얼마 안 넣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주식시장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웬만한 주식 다 오릅니다. 좀 덜 오르고 더 오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는 거, 투자하는 족족 이제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과신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투자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공도 조금 키워가시면 저는 이제 투자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투자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투자의 전문가가 되면 제가 투자에 망설일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전 투자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구 이제 좀 속된 말로 지르는 거죠. 다른 데 있는 돈도 빼와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돈도 빌려서 투자를 하고요. 왜? 전 전문가인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돈도 관리해 주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냐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저 아직 내공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조금 살살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그래서 뭐 전 증권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투자를 한 1년만 하면 다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섭섭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약간 조금 그 가난한 마음, 좀 겸손함을 계속 가지시면 이게 사실 좀 투자 세미나보다는 무슨 뭐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 과신을 하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렇게 자기 과신을 하면 남의 얘기를 또 안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가 잘 되면 기본적으로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투자가 잘 될 경우에 자기 과신도 하지만요, 약간 자기 착각도 일으키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여러분 조금 집중도가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나오는 장면도 있어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즘 그 신종플루도 굉장히 극성인데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발, 손, 입. 어떤 분 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있는 세균 맞습니다. 손에 있는 세균은 어떻게 없앨까요? 씻어서요? 그건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고요. 저희같이 무식한 사람 때려잡습니다. 한번 우리가 3번만 때려잡아보죠. 시작. 기분도 좋은데 5번 해보시죠. 시작. 자, 이제 집중되셨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아주 희한한 도형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시면요, 이 가로로 간, 수평으로 간 줄이 보이죠? 이 줄이 약간 휘어져 보이실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이상하신 분은 또 직선으로 보인다는 분도 계세요. 이 선이 직선으로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손 드신 거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입니다.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이게 써놨죠. 이게 전부 다 직선인데 휘어져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의 오감은요, 잘못 보기도 하고 잘못 듣기도 하고 잘못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정확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이금희 아나운서님 계속 안 보시죠? 안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직선이에요? 약간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예. 아마 이게 잘을 대면 네. 다 직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을 안 된 부분이 또 휘어져 보입니다. 저 막대가 이렇게. 예, 착시를 그게 일으키는 거예요. 엇갈리게 그려져 있어서.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가 잘못 이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제가 아파트를 방금 샀으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죠.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약간 좀 씌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게 강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합리적인 고집을 좀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버럭버럭 부리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냥 고집을 부리시는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실 그쪽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 계시죠, 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씌이는 걸 굉장히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제 동료하고 같이 이제 커피숍에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참 마시고 있는데 이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뭐 요즘 한심하고 좀 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보는데 그 고등학교 남녀 학생 2명이 이렇게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티 똑같은 거 입은 건 뭐죠? 커플티. 네, 커플티를 입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아니 요즘은 고등학생도 커플티를 입고 다니나? 야, 참 세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학생들이 쭉 지나가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체육복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 태종대 아시죠? 그걸 대학이라고 우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제역이 양재역 다음에 있는 지하철역이다. 못 막아요.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지방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맨 앞자리는 이제 조금 다리를 좀 필 수 있는 데 있죠. 어린 아기를 동반하는 이제 아줌마들이 보통 앉는데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딱 앉아가지고 여기 내 자리야. 여기 내 자리야.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아니 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올라올 때도 이 자리에 앉았고 나 맨날 이 자리만 앉아. 내 이 자리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한잔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장이 나타났어요. 저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광주. 광주는 여기 잘못 앉으셨어. 광주 저쪽 가서 앉으셔야 돼. 여기는 부산 가는 자리야. 그래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뭐 펀드 사셔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2억 됐어요. 1년에 한 5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듣기 싫습니다. 내가 1년에 이거 가지고 5천만 원 버는데 이걸 그만두라니 무슨 얘기야? 왜 내가 이걸 못하게 해? 아니야, 그거 틀린 얘기야. 계속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욕심이거든요. 씌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로부터 아직 객관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제 알람벨이 켜지겠죠.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 그 투자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잘못하시는 걸 벗어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투자의 행동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리로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초연하게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반드시 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가는 적이 많았는데 막판에 좀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킬 때는 아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공포도 아주 집단 히스테리가 나오고요. 아주 그냥 주가가 굉장히 올랐을 때도 집단 히스테리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역발상을 보시면 모든 기회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고상하게 썼지만 풍선을 불지 마세요. 그죠? 풍선은 딱 적당하게 불고 딱 좀 해가지고 매년 두시면 굉장히 안전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익을 보시면요. 그때부터는 투자 수익률 게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35% 벌었는데 나는 30%밖에 못 벌었고 난 더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수익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엔 이제 투자는 우리 곧 생활이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살고 하는데 전 투자 안 할래요 하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기가 상당히 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4%씩 올랐는데 투자로 해서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1년에 얼마 버신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 굉장히 많이 버신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매년 번 게 때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대략 17%. 여러분들 17%씩 한 그분이 한 80살 됐으니까 한 50년 넘게 버시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난 10년 동안 매년 14% 올랐습니다. 제 생각에 14%로 한 50년 벌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 20살 된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가지고 14%씩 50년 벌어서 70살 되면요. 한 800억 정도 돼요. 막 큰 돈은 아니겠죠. 근데 그 아드님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남의 돈도 관리하고 고액 연봉자가 되면 워렌 버핏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50%, 100%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입이 작아. 난 풍선 조금만 불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 수익을 낮춰가면 우리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데 이만한 돈은 필요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곧 생활인데 이 모든 게 우리의 그 심리, 멘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끝에 한번 투자는 그래서 멘탈이다 한번 이렇게 외치고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조용히. 제가 투자는? 아니요. 제가 투자는 그러면 멘탈이다. 투자는? 멘탈이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근데 전문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욕심을 버려라. 예. 적당히 해라. 무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그렇죠? 예. 예.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만 벌어도 투자를 잘할 수 있는데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엄청나게 평균에 비해서 못하는 수익을 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어떤 한 20년 동안 시장의 수익률을 보니까 10%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낸 걸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2.5% 냈답니다. 무리를 하다가 지키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죠. 상투권에 들어와서 밑에 떨어질 때 팔고 이제 이런 경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평균적으로만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그래서 전무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죠? 저 실패 많이 했죠. 네. 제가 시행착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사업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업에도 실패해봤고, 그 다음에 또 잘 다니는 회사에서도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다 이게 다 좋은 경험 같습니다. 네. 예. 그래야 성공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나를 또 뒤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대신증권의 송동우 전무께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을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시는 주부들 늘 밥상 어떻게 차리고 뭘 올릴지 걱정이실 겁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몸에 건강한 내 몸을 살리는 그런 요리 재료들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의 노봉수 교수를 모시고 우리 집 건강한 밥상 차리기 다음 주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아침마당 금요일 생생토크가 있는 날인데요. 남자가 화장품을 바꿀 때 이상한 때네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남자들도 부쩍 뭐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화장품도 바꿔보게 되고 그랬을 때 과연 부인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동안 김지원 아나운서 휴가를 가서요. 저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쓸쓸했습니다. 오늘 휴가 이제 마치고요. 내일은 돌아올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는 둘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